요즘 어린 아이부터 성인들까지 푹 빠진 장난감이 있다는데요. 어른들도 좋아한다고요? 네. 어떤 장난감인가요? 어떤 장난감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I tried to find that old blue leash. Here you are, but please don't bark. Running, playing in the park. Trying to find your favorite spot. 이건 젤리같이 쫀득한 촉감을 가진 액체 괴물이잖아요. 네. 이 말랑말랑한 그 만질 때 느낌도 좋지만 그 특유의 소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이 액체 괴물이 유행하는 이유와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액체 괴물도 슬라임이라고도 하죠. 요즘 참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큰 인기인데요. 혹시 교수님도 갖고 놀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저 화면으로 본 적은 여러 번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슬라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끈적끈적한 점액질 원래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캉말캉하고 그런 거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말캉말캉한 이런 그 장난감. 저희 세대 때는 예전에 만드기, 먹개비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맞아요. 그 액체 같은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젤리 같이 생겼고요. 네. 이런 건데 정확히 액체 괴물이라는 건 어떤 장난감인가요? 일단 저랑 많이 세대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 액체 괴물이라는 게 액체와 고체 이 중간에 약간 젤 모양으로 네. 그 끈적끈적하고 말캉말캉한 그런 장난감인데요. 예. 보통은 물풀이라든지 베이킹 소다 같은 걸 섞어서 만든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기호에 따라서는 작은 구슬이나 네. 진주 그리고 반짝이 같은 걸 추가하게 되면은 이게 그 시각적인 것도 되고 또 예. 청각적인 거에서 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다른 이름으로는 플러버란 말이 있습니다. 플러버. 네, 플라스틱하고 고무를 나타내는 러버를 합쳐서 아. 플러버라고 네. 하고요. 근데 이게 확산된 이유는 SNS 요즘 이게 유행이거든요. 네.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는 아이돌들이 이걸 사용하는 걸 영상으로 올려요.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보는데 거의 1000만 뷰 이상 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쪼물쪼물 하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네. 하네요. 네. 사실 저도 이 슬라임 영상을 SNS 되게 많이 찾아봐요. 이게 네. 보고 있으면 막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이게 보드랍고 이게 뭔가 말랑말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가 사실 애착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착이요. 애착이라는 건 주 양육자하고 얼마나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졌나 이런 건데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랭킷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담요를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그런 그렇죠. 담요라든지 네. 이불이라든지 왜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고 자야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불안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아이들이 그런데 성인기까지 이게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좀 부드럽고 따뜻한 애착, 그것에 대한 그리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저희 언니가 아직도 그렇게 인형을 끌어안고 자요. 그래요? 네. 아마 성인기의 애착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예전에 침팬지를 활용한 그 실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애착과 관계가 있다면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그 액체괴물 같은 경우는 만져서 이렇게 아까 보니까 막 늘리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네.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보통 이제 자기 주변의 환경이나 또는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네.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거 심리학적 용어로는 지각된 통제감. 내가 잘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가 그런 뜻이 있는데 사실 액체 괴물 같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티 스트레스 토이라고 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예방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액체 괴물의 매력은요, 그 말랑말랑한 촉감도 있지만 그 뽀드득거리는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저도 영상을 볼 때 꼭 소리를 켜놓고 보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네. 이렇게 또 소리에 열광하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액체 괴물을 만들 때 구슬이라든지 아니면은 빨대 같은 걸 이렇게 잘라서 넣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스락 소리 나는 거죠. 네. 혹시 그 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나요? 예, 한번 들어보죠. 맞아요. 저런 소리인가요? 네,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게 진주 슬라임이거든요. 잘 아시는군요, 네. 되게. 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이 저자극 소리를 찾는 사람들, 저자극 소리. 네, 일종의 그 자극 자체가 강하지 않은 그런 건데요. 이런 거를 영어로 ASMR이라고 한대요. 이게 한국말로는 자율감각 쾌락 반응. 그러니까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액체 괴물 같은 게 아까 만들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자연과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모래 같은 걸 만들 때 나오는 소리라든지 또는 아니면 바람 부는 소리 그리고 또 나무를 깎거나 연필 같은 걸로 글을 쓰거나 이럴 때 나는 소리 같은 거를 이게
강력한 그런 자극은 아니지만 이런 저자극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을 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뭐 틈날 때 혹시 주무시기 전에 이런 걸 하면 되게 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안티 스트레스 장난감 토이 예,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ASMR 같이 이렇게 그 저자극 소리를 즐겨 듣는 사람들, 황보혜경 앵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이 이걸 많이 이제 좋아하는데요. 예. 그동안 사실 되게 아주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영상이라.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그것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쟁 사회에서 살아나려면은 뭔가 이 압박감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풀어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좀 밋밋하고 심심해도 괜찮다. 오히려 밋밋하고 심심한 자극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저도 진짜 그걸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자잘한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정되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원래 방송하시면서 되게 즐겁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 네. 네. 근데 아무리 이게 인기라지만요. 우리가 지나치게 이 액체 괴물을 갖고 놀거나 아니면 그 저자극 콘텐츠, ASMR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주의할 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액체 괴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신체적으로 이게 사실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풀이라든지 뭐 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화상을 입거나 뭔가 피부 같은 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안구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뇌 분비계의 어떤 그런 순환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신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ASMR 같은 그 저자극 콘텐츠도 좋긴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자극적인 거를 보다가 이제 좀 지쳐서 저자극을 찾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만약에 저자극 콘텐츠 자체도 유행하면은 경제적으로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식상하게 되고 그러면 맞아요. 일종의 힐링을 찾아서 또 떠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든 용어가 있는데 힐링 노마드. 힐링 노마드. 네, 힐링을 찾아 떠나는 유목민들. 아.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거에 질릴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려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유목민이 되시기 전에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래야겠어요. 생각이 듭니다. 자, 적당히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좀 즐길 때 좀 나만의 나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즐기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액체 괴물을 사용하실 때는 일단 제 생각에 그 식품안전청 같은데 이런 데서 앞으로 좀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액체 괴물을 만지실 때는 장갑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고요. 예. 또 ASMR 같은 저자극 콘텐츠가 좋긴 한데 이것도 너무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 개성에 맞는 그런 스트레스 뭔가 이완하는 방법 이게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안티 스트레스 토이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정적인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요가라든지 명상 같은 거 이거하고 동적인 운동, 뭐 자전거 타기, 달리기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혼자서 하는 그런 그 어떤 활동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 자체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좀 소소하지만 자기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뭐 산책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반려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너무 머리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변을 좀 정리 정도는 해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슬라임 이런 거 왜 어른들이 갖고 놀아 이랬다가 빠져들게 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갖고 노실 때는 꼭 손을 씻어야겠고요. 또 스트레스를 풀 정도로만 갖고 놀아야지 그 매력을 더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강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